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울산에는 이렇게 미인들이 굉장히 많으시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부터 이게 가슴이 설레갖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침부터 쓸데없는 얘기 하려니까. 하여튼 좀 반갑고요. 자, 제 이름은 김동인이고요. 강의 경력 한 25년 좀 넘었습니다. 넘었고, 대한민국의 제주도 빼놓고는 다 다녀봤기 때문에 남들이 저를 그 프리랜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독립군이에요. 예. 돈 많이 주는 데는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세법 들었죠? 예. 그 세법 선생님의 이런 말 있죠?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라고. 네. 그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받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가르칠 과목은 공시법인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한테 당부 말씀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한 3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면 일단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옛날에 한 3회 때까지는 그냥 자격증을 준 시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 학원에서 원장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가 접수한 대로 이렇게 딱 앉게끔 돼 있어요. 원서 접수.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원장님들이 공부 못 하신 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갖고 내가 원서 접수를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이렇게 끼워놨다. 그러니까 학원 시험장에 가서 아침에 세수할 때 눈 마사지를 오른쪽 눈이 좋으면 오른쪽을 마사지하고 왼쪽 눈이 좋으면 왼쪽 눈을 마사지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대각선으로. 안 보이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나이가 드신 분은 이 책상을 끌어갖고 옆에다 같이 앉습니다. 그럼 감독관이 와서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하게 되면 그 감독관을 손으로 밀면서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봤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그래서 거의 1회 때, 2회 때 저기는 합격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막 다바지 찢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어느 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퇴임하시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러 오셨어요.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분이 딱 1년 공부해서 합격하셨어요. 근데 그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오전에 3시간 하고 4시간 수업을 듣고 복습을 그 오전에 공부한 걸 복습을 하다 보니까 5시간이 걸리던데요. 5시간. 딱 5시간. 그러니까 5시간 걸렸는데 그걸 끊임없이 1년 동안 꾸준히 하셨어요. 왜냐면 한 65세 되시니까 누가 밥 차려달라 그런 분은 그렇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 외에 빠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합격하셨어요.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65세가 안 되신 분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65세 되신 분이 딱 1년 만에 합격하셨습니다. 몇 시간 이상을 공부했다고? 5시간. 그래서 하루에 이 5시간 이상을 수업 시간 이외에 공부할 수 있느냐? 그게 안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일단 내가 절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말 12월 달은 그렇다 치고 내년 1월부터는 절대로 무슨 주말에 친목회, 결혼식장, 돌잔치 있죠? 그래요. 그런데 가지 마시고 만약에 돌잔치하는 주체는 사람이 오는 걸 바래요? 돈이 오는 걸 바래요? 그래요. 돈만 보내세요. 그리고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친구지간에게 전화하는데 너 이렇게 얼굴 보기가 쉽지 않냐? 뭐하니 도대체? 그런 얘기 자꾸만 듣죠?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너는 한결같다. 그냥 전화 다 받지. 잘 만나지. 그냥 내 후년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1월 1일 이후부터는 몇 시간 이상을 5시간 이상을 확보해서 하자. 그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일단 시험 범위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범위가 어디냐 얘기해주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다 시험 범위 하면 그거 하기 바쁘죠? 그리고 어디서 나올까 고민되죠?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제 과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 이거 꼭 별표하라고. 이거 매년 나오는 문제다.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옛날에는
제가 12회 때, 그 언어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학생 중에 수석을 했어요. 평균이 96.5였습니다. 자, 지금은 절대 그런 고득점이 잘 안 나와요. 물론 수석도 나오겠지만 되게 96.7점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옛날에는 그 2조 백자 모양으로 이렇게 점수 분포가 이렇게 2조 백자 모양으로 이렇게 점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점수 분포가 어디에 다 몰려 있어요. 우주선 모양입니다. 우주선 모양.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다 60점대에 몰려 있습니다. 이 점수.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도 25,000명, 지금도 올해는 27,000명인데, 왜냐면 그 과목 중에 이제 중개사법하고 공시법하고 한 문제씩, 학개론이 한 문제씩, 보통 일반적으로 한 문제 차이가 인원 따라 틀리겠지만 전국적으로 한 3,4천 명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생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합격생은 똑같은 이유가 뭘까? 뭐가 낮아진 거야 이거? 점수 분포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뭐 60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이거 없어졌어 이제. 다 어디에 몰려있어 이거? 다 60대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매체가 발달되지 않은 시절이니까 오로지 학원에서 12시 넘어서도 공부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학원 나가고. 근데 요즘은 뭐예요? 동영상 있죠? 인강 듣고 그러죠?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인강 듣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야가져 갖고 어디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요만큼만 목표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나오지도 않을 걸 미련하게 공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1회 때 시험에 요만큼 시험이 나왔죠? 문제가. 2회 때는 뭐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문제가 나와야 되죠? 안 나왔던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올해가 34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34회면, 이게 34회는 33회 때 안 나온 문제가 이만큼 나오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자, 우리가 뭐예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던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은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석할 사람.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다 봤는데, 착하신 분이다. 수석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것 같아요. 양보할 것 같으니까 그냥 뭐만 하자. 그냥 합격이라도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3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문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적어도 15년 이내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하자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 하는 거? 중요하다. 별표하라. 그러니까 자다가도 별표하라 그러면 깨갖고 별표해놓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시험 문제예요.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디서 나와요? 그걸 고민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 공시법은 제가 책임지고 시험 문제 나올 걸 정해주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그 실례로 이제 작년에 강의할 때도 예컨대 뭐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 그게 보통 5년 나왔다가 한 번 쉬고 5년 나왔다 한 번 쉬어요. 그 작년에 한 번 쉬었어. 올해 꼭 나온다. 올해 나왔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1회 때부터 33회 때까지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나올 만한 건 확실하게 별표해 드리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 별표하는 게 내용이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적진 않아. 근데 다른 분보다는 적어. 내가 별표하는 게 다른 분하고 적은 걸 확인하고 싶은 분은 다른 사람 동영상 마음대로 보세요. 대한민국 동영상 많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알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는 것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는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인데 일단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해했으면 외워야 돼요. 이해하고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 구조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 아니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 근데 우리 학원가의 정설입니다. 학원 정설이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외워요. 근데 60점 맞아. 합격해. 나이 드신 분은 암기가 안 되니까 이해만 해요. 점수가 몇 점 나오냐면 57.5 나와서 떨어져.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러면 이해하고 이해해야지만 왜 암기하려면 시험은 자, 아침 9시에 만약에 시험지 나눠주면 제한된 시간에 딱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시간이 자, 문제를 많이 알고 있더라도 자, 학개론하고 민법은 100분 내에 풀어야 돼요. 그 100분 내에 풀려면 일단 OMR 카드 작성해야 돼요. OMR 카드를 적어도 자, 사람이 긴장하기 때문에 15분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됩니다. 많게는 20분까지. 그럼 나머지 80분 안에 민법하고 학개론을 풀어야 되는데 민법이 지문이 기는 거 한 뼘이 넘어요.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문제가 한 뼘 되는 거를 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있죠? 그 7대 나이층별로 모아놓고 이 한 문제를 한 뼘 되는 이 600자. 600자 문제를 풀어보라 그랬어요. 딱 제한된 1분 내에 딱 답이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분 내에 딱 푸는 사람은 자, 몇 대? 30대 중반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거 읽는데 바빠. 나이 40이 넘어가고 50대잖아요. 노안이 생겨요. 두 줄 읽다가 뭐 읽은지 몰라서 다시 봐. 그러니까 3분 걸려, 3분.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1분 내에 풀 수 있는 나이층은 뭐예요? 나이층은 30대 중반뿐이 안 되니까 1분이 더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민법 40문제를 자, 40분 내에 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에 70대 되신 분은 한 번도 1년 동안 공부하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민법 40문제를 1년 동안 푼 적이 없어. 딱 30문제 풀면 시간 다 가. 그래서 언제 한 번은 100분 동안에 민법만 풀어봤어. 그러니까 맞더래. 그럼 학교로는 뭐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한된 시간이 있다. 제한된 시간이.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는 그러나 이런 거 읽을 시간이 없어. 그냥 핵심 단어 딱딱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제한된 시간을 못 봐요. 그러면 시험지를 아침 9시에 나눠주고 밤 9시에 걷겠다. 다 합격해. 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면 뭐가 필요해요? 암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직 여러분 법을 안 배웠으니까 공식법 안 배웠으니까 실례를 한번 들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들 한 1학년 2학년 때 무슨 자연과학 그런 건 이제 학교 들어와서 자연과학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미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온다. 니네들이 흡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다 설명해줘요. 애들도 다 끄떡해요. 그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도대체 그러면 닭이 알을 며칠 동안 품어야지만이 병아리가 나오냐. 그게 문제예요. 이해는 다 해요. 근데 며칠인가는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니까? 암기가 필요한 거야, 암기가. 그럼 암기를 어떻게 암기시켜야 되는데? 닭을 보면 닭이란 자가 이렇게 닭을 이렇게 써요, 닭을. 닭을 이렇게 씁니다. 그 이게 며칠이에요? 20일입니다. 7조 20일이에요. 이거 연습시키는 거 이거 외우라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해는 다 해. 문제 나오면 못 풀어. 왜? 암기가 안 되니까. 그럼 조금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이제 4, 5학년 과학으로 들어갑니다. 과학으로. 자, 뭐가 있고, 이게 바다가 있어요. 자, 이게 육지입니다. 태양이 있죠? 태양이 내리니까 복사열에 의해서 바람의 흐름입니다. 이 공기가 더워지니까 공기가 올라가니까 바람의 이동이 바다 쪽에서, 낮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됐죠, 지금? 왜? 태양열이 내리치니까 바람 공기가 더워지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 빈 공간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도대체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반대겠죠?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공기의 흐름에서 밤에는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부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 이해해놓고 나서 외우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뭐니까? 비읍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불어야 돼 이거? 바다 쪽으로 불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 이해를 해. 좀 수준을 좀 높이겠습니다. 여기 무슨 오니까 무슨 문무왕 무슨 대항 바위 찾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역사적인 게 있으니까 삼국시대를 한번 보게요. 삼국시대. 자, 삼국시대. 자, 이거 고구려. 자, 이게 백제 신라입니다. 신라. 자, 이 신라가 약하니까 백제에서 막 따지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외교를 고구려하고 이렇게 외교를 맺습니다. 이렇게. 자, 중국하고 고구려하고 신라 이렇게 외교를 했습니다. 백제가 이제
백제가 이렇게 신라가 약한 놈이 고구려하고 강대국하고 갖고 자기를 압박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뭐 이쪽하고 이제 중국의 어떤 나라, 일본 촉발이 섬나라 있죠. 이 섬나라하고 이렇게 외교를 맺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이 무슨 말인지 이거 배운 거 같죠? 이거 배웠죠?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죠? 고구려 삼국시대 배웠죠? 그래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게 시험 문제는.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나와요. 뭐라고? 이게 도대체 몇 세기냐? 아, 그러지. 1세기, 2세기, 3세기 그런 거 있잖아. 몇 세기냐? 이해하셨죠? 이거 몇 세기냐 하게 되면 몇 세기 같아, 이게. 너무 오래됐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 지금 국사 배운 지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애들이 물어봐, 이제 나중에. 자, 그러면 이게 몇 세기냐? 이게 몇 세기 같아요? 이게 4세기야. 무슨 말, 이런 거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 그냥, 끄떡이다가 시험 보게 되면, 뭐예요? 시험지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 도장 몰래 찍어갈까 이런 생각만 하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백제는 일본 섬나라 있죠?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외교를 맺었냐, 이렇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조용필 씨의 돌아요 부산항인가? 그 노래 아시죠? 물론 요새 젊은 사람들 모르더라고. 그러면 그 돌아요 부산항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에요? 꽃피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 동백섬이야, 이게 동백섬. 동진, 백, 섬, 이거예요. 꽃피는 동백섬. 그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해는 다 해. 설명 다 들어. 그리고 자기가 고개도 끄덕여. 이렇구나. 시험 나오면 몰라. 틀려. 여러분, 여러분, 저번 주에 세법 배웠으니까. 자, 예컨대 만약에 재산세라는 걸 내, 재산세. 재산세 냈죠? 막 재산세 받고, 내가 가진 것도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이런 소리 하면서, 그래도 제 세금을 왜 내는지도 다 이해해. 그러면 이제 토지분 재산세는 몇 월 달에 내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토지분 재산세는 몇 월 달에 내요? 9월 달에 내요. 자, 외우시는. 근데 어떤 분은 본인이 내면서도 몰라. 근데 이런 20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안 내도 맞춰. 왜? 외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해하는 건 중요한데 시험에 제한된 시간에 시험 문제를 풀려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외워야 돼. 암기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데? 토지는 뭐예요? 토지. 땅지자예요. 땅지자. 토지가 땅지자죠. 땅지자. 지죠? 그 영어로 하면 지자를 어떻게 써요? 알파벳을. 이렇게. 그게 9월에 내잖아,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 소녀시대. 지지지, 뭐 이런,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런 노래. 당연하죠, 이거. 그래요. 이거를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구토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토하지 마시고, 그냥. 아니, 땅지자는 지잖아, 땅지자. 그러니까 9월에요. 그 건물은 몇 월 달이네? 건물이니까 이게 건물이 몇 월 달이에요? 7월이지. 그냥 기억해. 그리고 여러분, 기억니은 디귿니은 세종대왕을 왜 훌륭하신 분이냐면, 그거 기억니은만 알면 웬만한 문제 다 맞춰요. 에? 옛날에 국문학사도 그렇잖아. 고전, 그 다음에 낭만이야. 그 다음에 사실이고, 그 다음에 자연주의고, 이렇게 기억니, 이것만 알아도 다 웬만한 거 맞죠. 여러분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그래요. 왜 그거 외우라고 그렇게 한글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그 생각을 왜 안 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절대 이해하면 뭐 하라고? 왜? 절대 암기가 안 되면 시험지 제한된 시간에 못 풀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일단 3가지 얘기했습니다.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자, 5시간 이상 공부하자. 두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하여튼 수업 시간에 하여튼 조르셔도 되는데요. 조르셔도 되는데 일단 별표를 해놓고 좀 자자. 꼭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째는 이해했으면 뭐 하자고? 외우자. 3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안경을 원래 썼는데 코로나 걸리고 안경 안 쓰면,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마스크가 있으면 이게 김이 서려갖고, 제가 솔직한 고백은 뭐냐면, 제가 비대칭입니다. 대칭이 안 되고, 한마디로 뭐냐면, 이 골격이 못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김이 서려갖고, 안경을 지금, 오늘 첫 시간에 왠지 여러분이 뭘 외우려고 이렇게 썼냐면요. 여러분의 이 눈 사이즈를 외우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10시부터 한 10시 반까지는 이렇게 뜨고 계시다가,
시간 지나가면 이게 무슨 눈 내리는 것이 그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본인의 눈 사이즈를 계속 유지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일단 웬만한 눈 사이즈는 좀 외웠으니까 안경을 벗겠습니다. 김이 서려갖고 그런 것 같아서. 자, 일단 우리 이제 입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문서에, 자, 일단 입문서에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공시법인데요. 거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책이 지적 등록, 지적 분류. 야, 여기 있네요, 지금. 그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그 258페이지 전에 이제 제목 1편, 그래서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써놨죠? 그 전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페이지냐면요. 252페이지에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제3과목,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제가 가리킬 과목이, 자,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공시법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다만, 자,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두 개를 묶어서 이 타이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에 필요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해서 타이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민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이런 식으로 그런 법이 아니라니까 타이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국가가 뭘 만들어서 이렇게 뭐예요? 공적 장부 있죠?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널리 이게 보이시자예요. 보이시자다. 보이시자예요. 자, 그래서 널리 세상 사람한테 보입니다. 그러면 자, 과목이, 자, 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기 제3과목, 그다음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타이틀이 나오죠? 공시법 있죠? 한 장 더 넘기세요. 넘겨보시면 공시법에서 이제 1편이 뭐라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써놨죠? 그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로 열고 지적편이라고 써 있죠? 우리서 여기서 지적이라고 하는 것만 그 파트별로 한 5분의 1만 공부하는 거예요. 5분의 1만. 지적이라고. 그럼 도대체 지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지적은 땅지자하고 쌀적자예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는 그 국가가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걷으면 돈으로 돈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화폐가 이제 동전하고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자, 화폐로 걷는 게 아니라 뭐로 걷었어요? 자, 이런 쌀이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뭐예요? 포라든가 이런 걸로 걷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에 국가 이런 창고에다가 뭐 했어요? 이런 벼나 포나 이런 뭐예요? 특산물들을 다 뭐 했어요? 이거 싸놨어요. 이게 쌓을 적자예요.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국가가 뭘 거들라고? 세금 거들라고 토지를 관리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거들라고 하는 거라고? 세금 거들라고 관리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거들라면, 여러분 세금 거들라면 당장 국가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장부가 필요하겠죠? 장부.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양한 공부를 하는데 지금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토지대장 등본 한번 띄워보셨어요? 토지대장 등본 띄웠어요? 토지대장 등본 띄워봤어요? 토지대장이 뭔지는 알아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붙어. 신경 쓰지 마. 자네 정도는 그냥 외우시면 돼. 외우면 되니까 신경 쓰. 그래요. 그런 대장을 만들어야지만이 대장을 보게 되면 그 대장에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세금을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그 명동 땅 있죠? 충무로 명동 땅. 그게 작년에 1제곱미터가 9천만 원이야. 1제곱미터가. 1제곱미터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1제곱미터가 어디냐면 여기 1m. 여기 1m. 이렇게. 요만큼이 그 8,900만 원이야. 1제곱미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으로 따지면 그 조상님이 거기 명동 땅 한 평만 줘도 한 평만 줘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못 살도록 살기는 해. 이해하셨죠? 근데 뭐 경상북도 봉화 거제도라든가 있죠? 그런 건 1제곱미터가 얼마일 것 같아요? 한 100원이나 200원뿐이 안 해. 그게 공시지가예요. 그럼 세금은, 자, 이런 땅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은 한마디로 뭘 만들어 갖고 일단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뭘 걷으려고? 세금 걷으려고. 그게 바로 지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시법은 법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여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 2편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요. 자, 페이지 304페이지 304페이지에서 한 장 넘기세요. 304페이지에 2편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법 얘기입니다. 법이 몇 가지 배우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배워요. 몇 가지 배운다고? 두 가지 배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시법은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라고?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법인데 무슨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왜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등기부도 임목 등기부도 있고 공장 재단 등기부도 있고 등기부가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법이에요. 그거 토지나 건물 있죠? 그래, 그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하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너무 길으니까 자, 우리가 줄여갖고 뭐예요? 아까 지적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등기법은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뭐 만드는 법이라고?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등기부 이렇게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지적은 아까 그랬죠? 토지대장 이런 대장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만드는 법이라고? 대장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기 귀한 돈 1,000원 주고 이거 사셨죠? 예? 이게 이제 프린트인데요. 이거 다음 주에는 등기법에서 그 암기방법까지 붙여갖고 또 나눠 드릴 거예요. 이거는 1년 내내 갖고 다니시면 돼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한 장 넘겨보시면 그 제목이 뭐예요? 방금 칠판에 그리는 그거 부동산 공시법 칠판에 그리고 있죠? 그래요. 일단 수업 시간에 그 필기 있죠? 필기. 그 필기 뭐예요?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 남들이 한다고 꼭 난 따라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필기 잘하신 분은 그런 분 계세요. 필기 잘하신 분은 자기가 해놓고 나서 집에 가서 노트에다 옮겨갖고 막 파란색, 빨간색 칠하고서 예술이야. 그럼 내가 굳이 내가 쓰는 글씨도 못 알아보는데 그거 할 필요 있다 없다. 본인이 쓰고 나서 집에 가면 무슨 글씨인지도 못 알아보잖아. 그런 분은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걸 할 필요 없어요. 남의 거 뭐 하면 돼? 복사하면 되지. 그래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수강 노트라고. 칠판에 필기하는 거. 그거 본인이 필요한 것만 거기다 이렇게 옮겨 쓰면 되지. 굳이 다 쓸 거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설명 잘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되지도 않는 뭐예요. 잘 못하는 필기까지 필요 없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면 돼요. 여기 지금 저 칠판에 지금 그리고 있는 것도 그 그림이에요. 이거 지금. 요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1년 내내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등기법은 뭐 만드는 법이라고?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면 지적은 뭐예요? 지적법은 뭐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공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중에 지적공부 중에 대장을 만드는 법이 아니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바다를 매립한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바다를 매립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는 땅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시험지에 땅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나오겠죠? 그 뭐로 나와요? 토지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그 법률 용어만 익히면 돼요. 용어를 익히는 게 중요해요, 일단. 그러면 자, 이렇게 땅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민법을 배웠어요. 11월 달 민법 2달 배웠죠? 며칠 지나면 이제 1월 달에 배우면 횟수로 민법을 2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갑이 바다를 매립해서 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원시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시취득.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소유권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잠깐만. 잠깐만. 어느 학원에 어떤 50대 중반에 되신 분이 소유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 거다. 그분 합격했어. 머리가 단순해야 돼요. 절대 복잡하게 갑자기 뭐냐 그러는데 눈동자가 위로 올려서 생각하면 시간이 없어. 생각하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하여튼 내 거야. 원시되겠어.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국가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재산세라는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리고 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대장을 만들어야 돼, 대장을. 뭘 만든다고? 대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대장에는 이 땅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걸 우리가 행정구역을 소재라고 얘기해. 소재. 행정구역 소재. 그 이 땅이 예컨대 충청도에 있고 그 소천군 장읍, 옥산이 자 이게 행정구역 소재예요. 어떤 분 이런 궁금을 해요. 왜냐면 수업 시간이 좀 지나갔으니까 또 딴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 많은 지명 중에 왜 저걸 썼을까? 제 본적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저도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가고 저 학교 다닐 때 맨날 본적지가 어디냐 물어보고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도 외웠어요. 하여튼. 자, 이게 행정구역 소재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땅 번호를 지번이라 얘기했는데 지번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지번을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래요. 옛날에는 행정구역 주소지 주소지 있죠? 그게 다 그 땅 번호를 거꾸로 그게 번지라고 얘기해. 번지. 지금 도로명 주소가 나왔죠? 지금 아직도 뭐예요? 공인중개사 되시면 이 토지에 계약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한 거 이거. 땅 지번이 중요해. 그러면 옛날에 김신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간첩이. 김신조가 넘어와서 뭐예요? 자, 우리 훌륭하신 그 박형께서 국민을 관리하실 때 그러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국민을 모실 때. 자, 토지는 땅의 번호를 구해서 관리하고 국민들한테는 뭐예요? 뭘 줬어요? 번호를. 그 주민등록번호를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이고 땅 번호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지번이 옛날에 번지수 얘기. 지금도 번지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도 토지를 계약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땅 번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번이에요. 예컨대 100번지다 앉아.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고 벼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토지. 그게 답이라. 우리 논이라고 얘기도 하죠. 논. 그 논을 뭐예요? 우리는 시험에서 뭐라 써요? 답이라고 씁니다. 답. 이게 답이에요. 지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면적은 뭐예요? 면적 500제곱미터 면적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잘 보세요. 예컨대 우리가 어렸을 때 자,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죠? 외우라 했죠? 왜 이해도 안 시키고 무조건 외우라 했어요. 안 외우면 조 맞았어요. 혹시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맞은 적 있어요? 요즘 안 때리죠? 요즘 안 맞았죠? 맞았어요? 학교 다닐 때? 같은 시대를 살았네.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중대보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하여튼, 국어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날 딱 수업 들어가고, 3번, 오늘 3일이야. 3, 13이죠? 그래갖고, 시켜서 시, 이런 거 못 외우잖아요? 나와! 그래갖고, 본인이 분에 묻혀갖고, 뒤에 띄어갖고, 그 총삼 열고, 마대자루 본인이 꺾고 나서, 엎드려 뻗쳐 이 새끼 하면서 막 구두로 패고. 그러니까, 외우고 싶어 외운 게 아니라, 왜 맞은 거예요? 맞지 않으려고 외운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러던 시절이 있는데, 훌륭하네. 우리 맞았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각형이 뭐니까? 반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 자, 2분의 1이잖아. 곱하기 2분의 나누기 2죠? 원리가 이해되죠? 그래, 원리가 이해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시키고 외우라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그거 이해시켜요? 그냥 조 때리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래서 외웠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냥 계속 외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돌이켜 지금 생각해 볼 기도 없고요.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면 못 외우겠다. 이거 이해 안 돼서 이해해서 외운 거예요? 그냥 외운 거예요? 그 생각 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저 수업 끝나면 저 뒤에서 갖고 오늘 배운 거 못 외우면 못 간다고 그래갖고 저한테 몽댕이만 하나 주면 여러분 1년 만에 합격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왕이야. 여러분이 왕이죠?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 안 되면 못 외우나?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냥 닭공이야. 닭치고 외우는 거예요. 일단 이해 안 되면 일단 외워놓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이게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이제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지면 매달 달에 여기 공시지가가 있어갖고 면적 500에 비례해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9월 달에 세금을 걷는다. 그러니까 대장을 만들어야지 세금을 걷죠. 그럼 우리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상태에서 살다가 천수를 다하시고 뭐예요? 사망하세요. 그 뭐가 되냐면 상속이라고 하는 게 되죠. 상속. 상속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민법에 뭐예요? 민법에 이 997조에 정해놨어. 뭐라 정해놨냐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상속인 누구한테 을앞으로 이 상속인 앞으로 이 상속은 개시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상의 신분상의 모든 뭐예요? 지위가 다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을한테 넘어간다, 아들한테. 이 법이 그러니까. 그 가끔가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도대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또 헷갈릴 때가 있어. 아, 피보험자, 보험자 되게 헷갈리잖아. 그러듯이. 그러면 단순하게 외우는 거야.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야. 이제 그때 암기를 딱딱 해놔야지 여러분은 습관이 됐어. 뭐라고? 그냥,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마다 틀려. 어떤 분은 뭐냐면, 고개 이렇게 공부하다가 고개만 들면 까먹는데. 어떤 분은 뭐예요? 돌아서면 까먹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집에서 공부하는데, 고개를 들려면 옆에서 남편이 고개를 누르고 있대. 고개 들면 까먹으니까 들지 말라고. 어떤 분은 아예 뭐예요? 학원에서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이게 뒤로 다녀요. 뒤로. 왜?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 뭐냐면 그때 암기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니까 이거 생각해도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분 아버지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법률, 민법 규정에서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땅 자기가 소유권도 가졌어요. 근데 이 지금 뭐예요? 이 을이 이제 이 땅을 뭐 하고 싶어요? 땅을 팔고 싶어요. 땅 판다. 시험 문제는 땅 판다고 안 나와. 땅은 뭐예요? 땅은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이니까, 그죠? 부동산은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은 물건이에요. 물건 쉽게 얘기하면 그 한마디로 부동산은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부동산 물건. 왜? 소유권이죠, 소유권. 물건은 만물물자예요. 만물물자. 토지나 건물 모든 만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게 이게 물건이에요. 그 물건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 있죠? 그 소유권 말고 물건 뭐가 있어요? 배우신 거?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용익물권 배우셨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지상권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지상권이 뭐냐면 또 다시 눈동자가 이마로 올라 생각해. 그럼 지상권은 뭐예요? 땅 짓자. 남의 땅에다가. 땅 위에 뭘 갖는 거예요? 권리 갖는 거예요. 그냥 지상권이지 뭐예요? 남의 땅에다 권리 갖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용익물권이라는데 왜? 자, 이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 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용자하고 못 따갖고 이거. 익자 따고 이게 무슨 물건이에요? 그게 용익물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민법학자가 그 앞에 자 따고 사수라고 써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사수물권 하겠죠? 근데 현명한 사람이 물건을 뭐하고 사용하고 뭐하는 물건이라고. 자, 수익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용익물권이에요. 그게 용익물권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지금? 이해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물건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또? 채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채권이 뭐예요? 돈 갚아야 되는 거? 돈 갚아야 되는 거? 하여튼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여튼간에. 근데 채권이 돈이라고 얘기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올 때 들어보다 보니까 여기 무슨 점 보는 데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뭐 써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있잖아요. 어디 가면 이게 하얀 저기에다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깃발 같은데. 여러분 집 여기 한번 갈 거 아니야. 내가 내년 그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것인가? 그거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뭐예요? 내년에 공인중개사 합격할 수 있는 게 점 좀 봐달라고 요구할 거네요. 그죠? 그 점 좀 봐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요구하는 거.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특정인한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점쟁이는, 난 여러분, 저는 점집에 안 가서 모르는데, 왜 점집 가보면 그 점쟁이들은 존댓말 못해요? 반말만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갑이라는 점쟁이가 을한테 요구합니다. 뭐라고? 내가 점 받았으니까 뭐 달라고? 복비 달라고 요구하는,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그러면 위치를 한번 바꿔보자니까. 위치를.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절이에요, 절. 그러면 자, 자 누가 을이라는 자식이 갑이라는 스님한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에? 자, 우리 할머니 하늘나라에 좀 가시게. 뭐예요? 뭐 해달라? 불공 좀 드려달라고 요구하죠? 그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스님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요구하는 채권이 뭐겠어요? 너 공양미 상백석 달라고. 내가 뭐 했으니까? 불공 드렸으니까.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어? 그럼 조금 더, 자, 깊이를 더 해볼까요? 예컨대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저당권 같은 거 들어보셨죠? 저당권이 뭔지 들어보셨죠? 1번, 소유권 무전되기 갑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뭐, 채권액이 1억 2천이요. 자,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갑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이니까 물권이겠죠? 얘가 물권자죠? 자, 물권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의 종된 권리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너무 어렵나? 그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 예컨대 만약에 변제기가 여기 변제기가 2023년 1월 뭐예요? 7이다 하게 되면 을이 갑한테 야, 사랑하는 채무자 갑아.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 나한테 뭐라고?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해요. 요구하는 권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요구하는 권리.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아직 변제기가 남았으니까 뭐예요? 변제기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해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요. 그래서 이 병이 그러면 누구한테? 을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아래 그래서 뭐예요? 1-1번 부기등기로 자 1번 저당권에 붙여진 질권이라고 하는 저당권부 질권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 갚으라는 것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라고 불공을 들여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나한테 공양미 달라고 하는 것도 하여튼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면 다 이게 바로 뭐라고? 채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업 시간에 어떤 특정인이 어떤 특정인한테 뭐예요? 뭘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다 이걸 뭐라 생각하면 돼요? 그게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까먹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까먹는 게 더 정상이지. 그러니까 이제 물권과 채권이 이제 그 개념을 좀 이해하자는 게. 그러면 자, 이렇게 물권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물권에서 변동을 하려면 물권 변동 땅 팔아먹으려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하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등기.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이 을이라는 자식이 자, 뭐 하려고 땅 팔아먹으려고 이제 등기부를 만들어야지만이 물권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이. 등기부를 안 만들면 이 소유권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초로 이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거, 이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거 있죠? 이게 등기부를 최초로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어요. 자, 표제부 갑굴구예요. 자, 이걸 표제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갑구라고 얘기하고 이걸 을구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왜 갑굴구 얘기하느냐? 이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만드는 거예요. 프랑스 민법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쓰던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었으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은 1, 2, 3, 4잖아요. 옛날에 1920년대, 30년대는 1, 2, 3, 4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로 얘기해요? 갑을병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일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갑구예요. 그 여러분 표정 보면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했다고? 국가가 옛날부터 20년대부터 이렇게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갑구을구라고 해요. 갑구에는 소유권을 쓰고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걸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갑구을구. 옛날에 어떤 인천 쪽 한 20년 됐나요? 어떤 친구가 25살 먹었는데 5월 달에 와갖고 수업 듣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에 와갖고 교수님, 이게 이해가 된대. 갑구을구 된대. 그러면 저한테 정확히 그러면 병구를 언제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병구 없다. 절대 병구는 안 나옵니다. 걔는 쉬는 시간에 병구 언제 나오냐 그런 물어보지 마시고 어디까지 뿐이 없다고? 갑구하고 을구뿐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나 똑같아. 요거를 왜? 토지는 하나인데 국가가 장부를 2개 만들었어. 하나는 뭐라고? 등기부하고 하나는 뭐예요? 대장하고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죠?
그래, 이 법원 사법부에서는 뭘 관리하고 소유권을 관리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물권 변동 소유권을. 이 대장을 요 표의상 예컨대 논에다가 몰래 집져놓고 답으로 세금 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 제대로 거더라고 뭘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토지 표시를 관리하는 게 그게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걸 그대로 옮겨놓으니까 요만큼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표제부야. 자, 여기다 이제 뭐예요? 충청도 그다음에 배, 답, 면적 얼마라고? 500 제곱미터. 그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뭐예요? 최초로 얘가 이제 뭐예요?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데 수업 시간에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다 쓰면 너무 글이 입사니까 제가 줄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이라고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저 젊은 친구들도 말을 굉장히 줄여 쓰잖아요. 줄여 쓰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니 옛날에 그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내 남자에게서 뭐예요? 남자에게서 그 여자의 뭐 향기를 꼈다. 그런 어디야 그 광고 그 카피라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 남자에게서 그 여자의 뭐라고 향기를 꼈다. 이거를 5글자를 줄여라. 이렇게 5글자 줄여라. 그 답이 뭐냐면 혹시 인연이 여하튼 그런 저기가 있어요. 여하튼간에 그런 식으로 여하튼간에 줄여 쓰겠습니다. 아니 내 남자에서 그 여자 향기를 쓰니까 혹시 그러겠다. 그러면 1번 무슨 등기 이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 의리죠? 의리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등기부는 소유권자가 의리됐어. 근데 대장은 갑이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토지를 구입하고 싶은데 등기부하고 대장을 딱 봤는데 여기는 의리라고 써있고 여기는 갑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딱 보자마자 이 의리 갑의 자식이구나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상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이원화시켜갖고 만들어놨으니까 이 등기법에서는 자 등기관아 너 보존등기 맞췄으면 이렇게 보내줘라 이렇게 대장으로. 그래서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을 소유권 보존 그래서 누구로 바꾸라고 을로 정리하라. 그래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렇게 보존등기를 받았다고 통지서 보내주는데 이 통지서가 중간에 만약에 뭐예요? 전산이 저번에 무슨 KT인가 뭔가 KT도 그렇고 언제 그 카카오톡인가 뭔가 화자가 나갖고 막 목통대청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 통지서가 못 갔어. 쉽게 얘기해. 그러면 여기는 을인데 여기는 갑으로 돼 있죠? 그 만약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됐어. 손님이 와서 등본 가갖고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이 땅을 사고 싶은데 왜 등기부에는 을이고 여기는 갑인데 누가 맞냐?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맞다고. 그죠? 그럼 누가 맞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 등기부가 맞지. 등기부가. 그럼 여기 이제 만약에 얘가 땅 팔아먹었어요, 여기. 병이야. 보내줘야 되죠? 이 을에서 병으로 바꿔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안 했어. 여기는 을이고 여긴 병이야. 누가 맞아, 이거? 병이 맞다니까. 이 등본 떼다가 이거 뭐로 고쳐야 돼요, 이거. 병으로 고쳐야 된다. 항상 땅이 하나인데 국가 장부가 2개인데 이 소유권은 뭐가 맞는 거라고? 등기부가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그러냐면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자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입법부는 이런 법을 만드는 거고 이 사법부는 뭐예요? 소유권을 관리 좀 해주고 자 세금은 뭐예요? 행정부에서 거두니까 토지 표시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 처리를 이렇게 분란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소유권은 항상 뭐가 맞는 거라고? 등기부가 맞는 거라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기억해야 되겠죠. 죽을 때까지도 이거. 공인중개사 끝날 때까지. 그죠? 그러면 지금 설명 드릴 때는 기억하는데 1시간 지나면 뒤로 돌아서 가면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외우냐면 자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다? 등기부가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앞장서서 뭐라고 외우자고? 이게 소등심이에요. 소등심. 이렇게 외우자니까 소등심 외우자니까. 그래서 여기 써놨죠? 소등심에 뭘 찍자고? 지장 찍자고 써놨잖아요. 소등심. 그래서 소등심 외우는 거예요. 소등심. 근데 그게 딱 한 번에 딱 외우는 건 아니죠. 오늘 소등심 외웠죠?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뭐요? 저번 주에 그 가족끼리 저기 아니라고 고기 좀 먹으려고 갔는데 그 메뉴판에 이 꽃등심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렇게 팍 꽂혔어. 갑자기 와서 물어봅니다. 저번 주에 공부했는데 제가 기억할 때 도대체 꽃등심이 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얘기 해요. 저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비싸요, 꽃등심. 꽃등심이 아니라 뭐라고? 소등심이에요, 소등심. 어? 소등심의 소가 뭐라고? 소유권은 뭐가 맞는 거라고?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등기부가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뭘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 대장을 고쳐라.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그러면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논에다가 인허가 받아서 뭐 했어요? 이 집을 줬어요. 집을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자, 토지가 달라졌다. 토지 이동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 생겼으면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해서 이거 고칩니다. 뭐로 고쳤어요? 대로 고쳤어요. 그러면 이 지적에서는 법에 무슨 규정이냐면 자, 뭐 여기가 등기소가 만약에 있죠? 등기소가 있죠? 그러면 뭐 시청이든 구청이든 뭐예요?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일반 뭐예요? 세무서든 모든 다른 국가기관은 요 등기소로 우리가 개인들, 국민들은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해. 신청한다고. 근데 이런 국가기관은 신청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구별해야 되겠죠? 이걸 촉탁이라고 얘기해. 촉탁이라고. 자,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탁할 촉, 부탁할 탁이에요. 한마디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에 부탁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뭐로 나온다고? 촉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용어를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용어. 촉탁은 뭐라고? 등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그럼 우리가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 하라고? 니네도 이거 뭐예요? 고치라고. 뭐라고 고치라고? 대라고 고치라고. 이게 촉탁. 이게 부탁이에요.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뭐라 나오는데? 촉탁 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봐요. 아닌 거는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 고치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최초로 대장을 만든 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신규는 최초라는 거고 등록은 자, 우리가 보통 행정청, 구청이나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어느 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걸 등록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동차 등록은 어딜 가서 해요? 구청 가서 하겠지, 시청이나. 그죠? 그래, 등록한다, 등록사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규 최초로 등록시키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게 되면 답이 뭐예요? 신규 등록이 답이야. 이거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 뭐가 답이라고?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면 신규 등록이 답이다. 왜 답이냐면 뭐가 없으니까.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촉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촉탁해서 이거 고쳐라는 이게 뭐라고 대로. 근데 자, 촉탁하는 서류가 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어디로 안 갔어요. 등기소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로 없어졌어. 그러면 여기는 된데 여기는 아직도 뭐예요? 그러니까 답이죠. 그것도 손님이 찾아와요.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이 땅을 사고 싶은데 이 부동산 사고 싶은데 여기는 된데 여기는 뭐라고? 답이냐? 뭐가 맞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뭐가 맞아 이제? 이거 대장이 맞는 거예요, 대장이. 대장이 맞는 거.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걸 우리가 뭐예요? 토지 표시라고 얘기하죠? 무슨 표시라고? 토지 표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토지 표시는 뭐가? 대장이 중심이다. 대장이. 그죠? 대장이. 요건 이제 두 번째 글자 따서 뭐라고? 소등심에 뭘 찍자고? 지장 찍자. 지장.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노태마트 있죠? 노태마트 장 보러 가갖고 카트 끌고 가면서 여기 정육 코너 가잖아요. 그러면 요새 뭐 한우 등심 뭐 이쪽 같이 하면 꽃등심 뭐 하게 되면 그 100g당 뭐예요? 8,000원 막 거의 뭐 그렇게 6,000원 막 뭐 그래서 저는 절대 한우는 안 먹습니다. 호주산 먹지. 미국산은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조금 좀 싸게 하게 되면 100g당 뭐 2,000원만씩 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꽃등심 등심 볼 때마다 지나가면서 지장 찍으라 했으니까 이렇게 지장만 찍고 다니면서 이렇게 카트 몰고 가다가 그렇게 외우세요. 뭐라 외우자고? 소등심에 목 찍자고 지장 찍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소등심에 지장 찍자. 근데 외웠어. 뭐 외운지를 몰라. 그런 절차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등심이 뭐라고?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고, 자, 지장, 토지 표시는 뭐가 맞고? 대장이 맞다. 항상 땅이 하나니까 두 개가 같이 서로 뭐 해야 되는데 일치해야 되는데 서로 틀리면 뭐가 맞는 거라고?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고 표시는 뭐가 맞으니까? 대장이 맞으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등기부하고 대장이 뭐예요?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등기부 갖고 대장 고친다 그럼 틀리지. 뭐 갖고? 이 대장 등본 떼어다가 뭐로 고쳐야 돼 이거? 답을 대로 고쳐야 된다. 그런 개념에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법이 몇 개 있다? 두 개 법이 있다. 등기법하고 지적법하고 두 개 법이 있다. 왜 두 가지를 같이 봐냐면 공적 장부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널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내가 공인중개사 돼갖고 부동산을 중개하려면 뭐는 볼 줄 알아야 된다? 등기부하고 대장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서로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뭐하면 서로 다르면 뭐가 다르면 소유권이 다르면 뭐가 맞는 거고 등기부가 맞는 거고 서로 뭐가 다르면 표시가 다르면 자 지번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면적이 표시가 다르면 뭐가 맞는 거다? 대장이 맞는 거다. 자 지금 1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뭐는 남아있어야 된다고? 소등심에 뭐 찍자고 지장 찍자. 그거는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으니까 1시간 동안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튼 소등심에 뭘 찍자고 지장 찍자. 그건 기억합니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